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라디언트의 이제 fx 그라디언트 f a점에서의 이것이 이제 가지는 이제 기하학적 의미를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f가 이제 u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레벨 커브 또는 레벨 셋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점이 이제 이 레벨 셋이 a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레벨 셋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레벨 셋이에요. 레벨 커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합이 S겠으면은 이제 요거의 방정식은 이제 이거 여러분 2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fxy가 뭐 상수 c가 되는 이제 이런 점에서 여기가 a,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은 요거에서 여기 접하는 접선이 있겠죠. 접선의 수직인 게 이제 이렇게 요 방향 아니면은 이쪽 방향 수직인 게 바로 그라디언트 F의 AB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접선이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선택을 하면 여기 이제 x, y를 선택을 하면은 요 점이 잡히게 a니까 요 벡터랑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a, y-b 이제 거기 내적에다가 그라디언트 f 계산하면 0 나옵니다. 여기다 a, b 대입한 거.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탄젠트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3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가 fy z가 되면은 이제 뭐가요? 공면의 수직인 이제 탄젠트 접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제는 뭐냐면 이러한 곡선이 있습니다. 이제 3x제곱 y의 4승 마이너스 x제곱은 8이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여기 들어가죠. 한번 요 대입을 해볼까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1의 4승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바로 3, 4, 12 그 다음 마이너스 4, 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요 곡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뭐냐? 이제 이렇게 곡선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1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뭘 구하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여기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접선이 이제 tangent line이 바로 접선이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문제.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이 문제를 풀 때 풀이 솔루션.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함수 f를 fxy를 뭐라고 놓냐면은 3의 x제곱 y의 4승 마이너스 x 제곱이라나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레벨 셋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S 집합을 이제 x, y를 모아놓은 건데 F의 XY가 이제 8이 되는 거를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이 곡선입니다. 여기 곡선이 바로 S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했는 것 같이 마이너스 2,1은 당연히 이제 S 위에 있는 점이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F에다 2,1을 대입을 하면은 이제 요걸 X로 미분하면 그라디언트 F를 먼저 계산합시다. 이 대입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계산하면은
요 함수를 x로 미분하는 거니까 6x y의 4승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로 편미분하면은 12x 제곱 y의 3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f에다가 마이너스 2,1을 대입을 하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x 대신에 마이너스 2, y 대신에 이제 1을 대입을 해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계산하면은 이건 뭐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계산하면은 이제 이거 계산 확인해 보세요. 그 마이너스 8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48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에 의해서 여기 탄젠트 방향이 수직 방향, 이쪽 방향 아니면 이쪽 방향 둘 중에 하나 방향이 봐. 그라디언트 f의 마이너스 2,1이 나오죠. 그러면 접선의 방향, 접선에 있는 점을 x, y로 놓으면은 요 점이랑 요거 빼면은 요 벡터가 바로 x 마이 더하기 2, 그다음 y 빼기 1 벡터랑 이제 그라디언트 f의 마이너스 2,1이랑 계산하면은 수직이니까 0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그라디언트가 마이너스 8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x 더하기 2, y 마이너스 1의 내적에다가 마이너스 8, 48는 0. 계산을 하면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8배에다가 x 플러스 2 더하기 48에다가 y 마이너스 1이 0 나오니까 양변을 8로 나눠주면은 이제 6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6에 y 마이너스 1 이꼴 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레벨 커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뭐냐? 이거는 이제 공면이죠. 공면. 이제 이 공면 여러분 알겠지만 x 제곱 더하기 z 제곱은 y 제곱이네요. 이게 이제 y 값이 주어지면은 xy 서클이 나오네. y가 0이면 xz 0이고. 요거 여러분 이제 그 계산하면 알겠지만 이게 x축이고 요게 y축이고 이제 이게 x축, y축, z축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미적분에서 요거 그래프가 아마 y를 중심으로 해서 y가 정해지면 아마 이러한 콘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콘일 확률이 높고 여기에 이제 무슨 점이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루트 5,3,2가 있습니다. 여기 대입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s가 뭘 모아놓은 거냐면은 이제 x, y, z를 모아놓은 건데 x의 제곱 더하기 z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꼴 0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f의 x, y, z를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더하기 z 제곱으로 놓으면은 여러분 계산할게. 그라디언트 f를 계산을 하면은 2x 마이너스 2y 2z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라디언트 f에다가 루트 5, 3, 2를 대입을 하면은 2 루트 5, 그 다음에 3이니까 마이너스 6, 4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우리 여기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게 요 점이 이제 이 점이 바로 이거면 여기 이제 접평면 있겠죠. 접평면. 그러면 접평면 위에 있는 점. 그럼 여기 접평면에 있으면은 이쪽에서 수직인 게 이쪽 수직인 거. 이게 바로 그라디언트 f의 이제 루트 5 그다음에 3,2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을 내가 x, y, z로 놓으면은 요 벡터랑 요 벡터가 서로 수직이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x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니까 x 마이너스 루트 5 콤마 y 마이너스 3 콤마 그 다음 z 마이너스 2 내적 계산해서 그라디언트 f의 루트 5 3 2 계산하면은 0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이제 2 루트 5에 x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6 y 마이너스 3에다가 4 z 마이너스 2 이꼴 0 이렇게 나와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바로 접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접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꼭 알아야 되고요. 우리 교재 그 다음에 나오는 예제 4.16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보고 예제 4.17 여러분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예제 4.16 그다음 4.17도 혼자서 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그라디언트를 여러분 실제적으로 꼭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더 하고 싶으면은 이제 연습 문제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는 약간 39번부터 이제 아마 여기 48번 사이에 있는 이렇게 페이지 223페이지 여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또 배울 겁니다. 오늘 우리 배울 개념이 정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이버전스랑 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랑 컬. Divergence and curl. 자, 이 다이버전스랑 컬은 이제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물리적인 이제 이 성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의를 한번 이제 먼저 제가 먼저 정의를 하나 내려줄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정의. 자, let f가 이제 U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3차원으로 가는 이제 하나의 미분 가능한 함수를 합시다. B A differentiable vector field. differentiable vector field. 자,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요. 함수인데 이제 f가 함수값이 3개니까 좌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얘가 u가 있으면은 이게 u가 이제 r 3상에서 벡터가 있으면은 한 점에 x가 주어지면은 xx 함수값이 하나의 벡터가 나옵니다. f의 x가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점에서 이렇게 벡터들이 있는 거죠. 함수값이 바로 벡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벡터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필드라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함수 값이 벡터이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벡터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이게 3차원에서 이제 공간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를 연상을 시키면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이제 강이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 강에서 여러분 가상의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영역을 딱 정해놔요. 이 영역을 U라고 합시다. U라고 하면은 이제 강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겠죠. 물이 막 이거 흘러가죠. 네,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은 이제 여기 한 점이 있으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겠죠. 방향. 그다음 요 점에서도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 그러니까 이 점이 x가 있으면은 x에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x로 놔요. fx로 놔요. 그러면 여기 모든 점에서 이렇게 벡터로 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왜 이 벡터가 필요한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물이 이제 이쪽에서는 요 영역이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물이 이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겠고 여기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그럼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쪽 들어오는 양도 있고 나가는 양이 있겠죠. 나가는 양이 있으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요 영역 안에 물이 얼마나 그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물의 양이 이제 얼마나 줄어들고 뭐 빠져나가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요거는 이제 물의 양은 강 안에 있으니까 되지만은 물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어떤 분필가루 같은 거 딱 흘려놓으면은 이쪽으로 분필가루 물이 따라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분 여 안에서 이제 머물고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 분필가루가 여 영역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양들이 들어 있을까 없을까라는 이런 게 많이 궁금하죠.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나온 게 바로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정의인데요. 첫 번째 다이버전스. 그래서 다이버전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데 the divergence of f. the divergence of f. 근데 이거를 스몰 하지 말고 우리 이제 바꿉시다. 라지 f로 바꿉시다. 스몰 f로 하지 말고 우리 교재에 같이 라지 f. 그러니까 스몰 f를 쓰면 함수값이 실수인 거고 라지 f 쓰면 함수값이 벡터인 걸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표기합시다. 그래서 라지 f. 이것도 라지 f. 네. 요거는 이제 표기상 어떻게 표기하냐면은 이제 divergence하고 f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이렇게 divergence f로 다 쓰지 않고 div f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정의가 definition입니다. definition이 이제 f가 있으면은 자 좌표가 3개 있겠죠. 그래서 f의 x 값을 계산하면은 이제 f의 1의 첫 번째 좌표 x 이렇게 f의 두 번째에다가 x 좌표가 3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f의 3 x 이렇게 표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x1으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를 x2로 편미분하고 요거는 세 번째 좌표를 x3로 편미분한 거. 요거를 가지고 다이버전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도대체 이제 요 다이버전스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의미. 그것은 이제 나중에 내가 설명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뭘 생각을 하면 되냐?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뭘 생각을 하면 되냐? 요걸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제 설명해 주겠습니다. example을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뭘 생각하냐면 2차원에만 생각해 봅시다. 2차원. 3차원. 뭐 3차원도 생각해도 되고요. 3차원에 fz를 뭘 생각을 하느냐? 그냥 x, y, z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요것은
요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f의 1 이제 xyz는 이제 f1은 뭐가 됩니까? x가 나오고요. f2x는 y가 나오고요. f3는 바로 z인 거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다이버전스 f를 계산을 하면은 뭐가 나올까? 다이버전스 f를 계산하면은 이제 f1을 x로 편미분하고 f2를 y로 편미분하고 f3를 z로 편미분한 거니까 이게 이제 3이 나오죠. 다 1, 편미분하면 1이니까. 그런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뭐 어떻게 하면 x축에다가 y축, z축이 있으면은 요거는 벡터가 어떻게 생겼느냐? xyz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요거보다 이해하기 쉽게는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0, 0,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그 R3에 있는 거는 여기가 작은 구, 요 구 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이 있으면은 요거의 방향은 요쪽 방향이죠. 여기 x, y, z 점이 있으면은 요 방향이 바로 같은 방향이죠. 요 방향이 이 벡터죠. 그래서 요 벡터가 바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니까 문점을 해서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벡터의 크기가 이쪽으로 여기서 이 점에서는 또 이 벡터고요. 이게 바로 여기가 x, y, z면은 이 벡터도 f도 x, y, z가 이쪽 방향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 나오고 여기서도 이쪽 방향으로 이게 다 f 방향이고요. f고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원을 그리면은 더 큰 구를 그리면은 이 점에서의 벡터 방향이 또 더 크게 되고 이 점의 벡터 방향은 더 크게 되고 이 점에서 벡터 방향 계속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0을 보면은 0을 보면 어떻게 0에서는 0을 중심으로 0 근방에서는 이 벡터 방향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빠져나오죠. 이게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거 내가 주를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는 건데 이게 벡터 필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싱크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부엌이 있으면 싱크대에 있으면은 여기 이제 위에서 쳐다보면은 어떻게 다 여기에 싱크대 구멍이 딱 포 있고 물이 다 흘려 들어가잖아요. 싱크대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 들어가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제 물이 다 안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물 방향이.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제 벡터 함수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벡터 함수. 여기 2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벡터 함수 2차원 생각하면 x fxy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는 xy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벡터를 그리면은 이 점에서 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 다이버전스 f를 2차원에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고 이게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싱크대, 이거 뭐 싱크, 그 영어로는 싱크, 여기고 그 다음에 또 대조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그 온천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온천물 같은 경우는 2차원으로 보면은 여기 온천물 같은 여기 구멍이 딱 나서 물이 뽕뽕뽕뽕 이렇게 빠져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목욕탕 가가지고 물이 뚝뚝 올라 물이 뚝뚝뚝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방향이 바로 이런 방향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f를 뭘로 생각하면 fxy를 아까 같이 이제 x, y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수학적 용어로는 이제 이렇게 source 그러면 뭔가 쏟아나는 거죠. 싱크 그럼 없어지는 거고 source는 생성되는 거고 그죠 뭔가. 그래서 source인 경우는 여러분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2가 나와요. 그 양수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source라고 그러고 여기는 음수인 경우는 sink 이거 없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 이렇게 함수를 보고 벡터 함수 그래프를 보고 이제 싱크인지 소스인지는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실제적인 응용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이렇게 생성돼 더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다이버전스 음수인 경우는 없어지잖아요. 싱크면 없어지는 거죠. 소스는 뭔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응용이 될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다이버전스는 여러분 단순한 이 정의로만 계산하는 이 정의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설명한 이러한 그 물리적 성질, 기하학적이라 물리적 성질을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 그 자체는 각 성분을 편미분해서 다 더해놓으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는 의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많이 이제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뭘 하냐면 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the curl, 영어로는 curl of f. 네, curl of f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할 겁니다. 이렇게 curl of f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요 표현보다 요 표현도 또 많이 사용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표현도 쓸 거고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요 표현도 많이 쓸 겁니다. 요거 레이저 기호를 사용해서 요 표현 또 우리 교재에는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섞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요거랑 여기서는 이제 요거랑 같이 하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 여기 이제 여기서도 F가 이제 F1 성분이 이제 세 개입니다. F1, F2, F3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정의를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F의 3를 Y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F의 2를 X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F의 1을 뭘로 편미분하느냐? 우리 교재 보면은 이제 Z로 편미분하고 이제 F3를 Y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F2를 뭘로 미분하냐면 X로 편미분하고 자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 Z가 돼야 됩니다. 네, Z고 그 다음에 이제 F의 1을 Y로 편미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보면은 공식을 외우기가 정의를 외우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입해 주는 요것을 이제 이용을 해 가지고 이 공식을 유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 이제 그 벡터의 외적을 생각했죠. 그 그라디언트 여러분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하고 이렇게 z로 편미분한 걸로 생각을 하면 이걸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랑 f랑 외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외적 계산할 때 이렇게 i, j, k를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서는 i는 100, j는 010, k를 001로 봤을 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외적 계산하면은 이제 x로 편미분한 게 여기 나오고 y로 편미분한 게 여기 나오고 z로 편미분한 게 여기 나오고 여기가 f니까 f1, f2, f3 이렇게 놓고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제 요거는 벡터지만은 요거를 3x3 매트릭스 생각을 해서 이제 행렬로 생각을 해가지고 행렬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블런티테멘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얘를 없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행렬에서 여인수 전개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없애면 남는 게 뭡니까? AD-BC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제 F의 3를 Y로 편미분하고 그다음 여기에 그러니까 빼기 F2를 Z로 편미분하고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하고 그다음 I 이게 연습 전개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하고 뭘 없애줘야 됩니까? 얘를 없애고 남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니까 여기는 이제 F의 3를 X로 편미분하고 F의 1을 Z로 편미분하고 여기는 이제 J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얘를 없애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남는 거니까 이거 빼기 이거. 그래서 F의 2를 X로 편미분하고 F의 1을 Y로 편미분해서 K로 이렇게 했는 이렇게 바로 행렬의 여인수 전개법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 010이니까 이거를 이제 단순화하면 여러분 이제 심플리파이 계산을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요게 정확하게 여기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다이버전스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응용인데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응용되냐면은 사실 공학에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 바이시클, 자전거, 원리, 자전거 원리, 그 다음에 여러분 풍차 같은 경우 에너지 이런 데 사실 많이 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뭘 생각해 보냐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여러분 그 토네이도 여러분 토네이도 알죠? 회오리바람. 이런 거는 이제 수학적 모델링할 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컬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다이버전스는 여러분 아까 했듯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어떤 현상이 벡터가 이렇게 줄어들고 나가고 이렇게 확장되고 축소되고 그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컬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자 내가 그러니까 이 3차원 영역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 선풍기 생각하면 선풍기가 막 판이 돌아가면은 뭐가 생깁니까? 바람이 생기죠. 그 바람은 어디로 흘러나옵니까? 선풍기가 돌아가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벡터가 있어가지고 요 점이 이제 그 반지름 일이 1인데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이제 1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점이 있으면 이 벡터가 이 벡터 여기 있는 점이 있으면은 x, y로 놓으면은 요 벡터가 이제 x, y니까 수직인 게 바로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y x가 되죠. 요거 수직. 그래서 내가 f의 x, y를 어떻게 놓냐면은 마이너스 y x로 놔요. 네, 이게 2차원인데 3차원이니까 이게 0을 쓰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뭐가 있지? 점이 벡터 f가 다 어디로 움직입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죠. 접선 방향으로 f가 접선 방향에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f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컬을 계산해 봅시다. 컬 f를 계산을 하면은 요게 이제 이게 F1이죠. 여기 F2죠. 여기 바로 F3입니다. F3가 0이죠. F3가 0이고 요 컬을 계산을 하면은 공식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계산을 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I, J, K라 놓고 하고
여기가 x, 요거로 y로 미분한 거, 요거 z로 미분한 거, 여기가 마이너스 y, x, 0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컬 f, 컬 f 요 내가 기호인데요. 계산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AD-BC 0 나오죠. 0,0이 나오고 두 번째 항도 이렇게 없애면은 딱 0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이거 없애면은 1, 2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이제 0, 이게 x축이라 놓고 요거를 y축에 놓으면은 z축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 점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제가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이제 이게 요 점에서 이제 나한테 오는 방향으로 봐. z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컬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이 원점에서 위로 향하는 방향이 나오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 페달을 이렇게 돌리면은 발로 이렇게 돌리면은 자전거들이 그 원리를 이용해서 자전거가 나가는 힘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토네이도가 이렇게 여기서 막 여기 원을 중심에 막 빨리 돌아가면은 이 컬F가 커지겠죠. 커져서 이제 막 어떤 지상에 있는 물건들도 막 들었다 올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이제 컬에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요. 요거 성질은 여러분들이 예제 1번, 2번, 3번은 이제 예제 이그젬플 요거는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뭐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예제 이그젬플 페이지 225, 226 나오는 이그젬플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